혹시 한국을 여행하면서 관광객들이 놓치는 중요한 에티켓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나라의 문화와 규칙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특히 한국처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는 미묘한 차이로 큰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종종 진상 외국인이라는 불명 예스러운 타이틀로 이어지곤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벌써 몇 년이 된 외국인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저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경험이 있죠. 오늘은 한국에서 진상 외국인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이 영상에서 꼭 알아두면 한국 여행이 훨씬 더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진상 외국인이 되지 않는 법에 대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의 공공예절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한국에 처음 오면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와는 조금 다른 규칙들, 그리고 미묘한 예절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한국에서의 여행은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죠. 1. 바닥에 앉지 마세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게요. 바닥에 앉지 말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길바닥이나 계단에 앉아서 쉬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길바닥이나 공공장소의 계단에 앉는 것이 다소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바닥이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데나 앉아있는 외국인을 보면 한국인들이 약간 놀라거나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런 문화 차이를 전혀 몰랐어요. 한 번은 서울의 남산타워에 갔다가 너무 지쳐서 잠시 계단에 앉아 쉬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걸 느꼈죠.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한국 친구에게 듣고 나서야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바닥에 앉는 것을 불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 경험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한국의 공공장소는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거리나 공원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인들이 얼마나 공공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길거리나 계단에 앉는 것이 무례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2. 양말을 신거나 가지고 다니세요. 또 한 가지 한국은 온돌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이나 몇몇 전통적인 식당에서는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말을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전통 한식집에 가면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신발을 벗고 깨끗한 양말을 신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랍니다. 사실 저는 이걸 몰라서 처음엔 조금 당황했어요. 한국에 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장소가 이렇게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특히 온돌은 한국의 독특한 난방 시스템으로 바닥이 따뜻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한국 가정이나 전통 식당에서 온돌 바닥에 앉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온돌 문화가 오래된 만큼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데 익숙하고 그만큼 실내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온돌의 기원은 멀리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한국에서는 기원전부터 바닥 난방 방식이 발전해왔고 지금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바닥 난방을 사용해요. 이 때문에 집안에서는 항상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외국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한국에서 왜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 연장자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연장자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서 나이 많은 분들께 자리를 양보하거나 말투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친구들끼리도 나이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나이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요소 중 하나예요. 제가 처음 한국에서 겪었던 일 중 하나는 대중교통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었어요. 한 번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셨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나중에 친구에게 물어보니 나이 많은 분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예의 없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을 먼저 살피고 자리를 양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4.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금기사항입니다. 과거의 묘비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던 전통 때문에 아직도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여겨지죠.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선물을 할 때 혹은 사인할 일이 있을 때는 빨간색 펜만큼은 피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라서 큰 실수를 저지를 뻔한 적이 있어요. 한국 친구에게 생일 카드를 쓰는데 빨간색 펜이 가장 눈에 띄어서 그걸로 친구의 이름을 적으려 했죠. 다행히 다른 친구가 말리며 설명해줬어요.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것은 예전부터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을 때 사용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것은 큰 신뢰라는 거죠.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하며 그 뒤로는 빨간색 펜을 조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조금 적응하면서 저는 많은 규칙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오해를 풀지 못한 채 있었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규칙에 대해선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죠. 예를 들어 길바닥에 앉지 말라는 규칙이 처음에는 너무 엄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한강공원에 갔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았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외국인 몇 명이 계단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저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속삭이며 조금 곤란해 보이는 표정을 짓는 걸 목격했죠. 그때까지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고 의문을 가졌지만 친구가 저를 불러 말해줬어요. 저기 봐, 저 외국인들이 계단에 앉아있잖아. 한국인들은 저걸 조금 불편하게 생각해.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였어요. 한국에서는 공공장소를 청결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계단이나 길거리에 무심코 앉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그제서야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야 이해되네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히 앉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한국인들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규칙을 중요시 여긴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저는 한 번 큰 오해를 할 뻔했어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줄 알고 조금 긴장했죠.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듣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친구가 도와줘서 알아보니 그분은 저에게 저기 자리가 있으니 앉으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보여주신 배려와 따뜻함에 저는 너무 놀랐죠. 한국에서는 연장자들이 단지 권위를 내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배려를 베푸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나이 문화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비록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여러 규칙들이 처음엔 낯설고 때로는 지나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람들 간의 배려와 존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니 그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니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많은 규칙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바닥에 함부로 앉지 않는 것도, 식당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도 이제는 저에게 한국에서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 되었죠. 이렇게 조금씩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생활하다 보니 한국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훨씬 따뜻하고 호의적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계단에 앉아있던 외국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공장소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려심은 한국 사회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또한 연장자에 대한 존중은 단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지혜와 배려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저를 배려해 주시던 할아버지의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 사회에서 연장자에 대한 존중이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깊은 문화적 뿌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오해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규칙들을 지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나아가 한국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었고, 진정으로 그들의 문화와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진상 외국인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선 작은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규칙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한국인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이렇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있다면 어떤 나라를 방문하더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그곳의 문화를 즐기고 그 나라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오게 된다면 이 작은 팁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한국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